구글 어스를 통해 완벽한 휴양지를 찾아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막, 바다, 숲, 호수가 모두 한 곳에 있어요. 세네갈의 레트바 호수는 햇빛을 흡수하는 붉은 색소를 생성하는 해조류 덕분에 분홍색입니다. 하얀 해변과 모래 언덕이 호수와 대서양을 분리하고 있어요. 이곳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11월에서 6월까지인데 건기여서 색깔이 가장 밝습니다. 매일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호수에서 일하며 이곳에 가득한 소금을 수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물고기는 일반 환경에 사는 물고기보다 4분의 1이나 작습니다. 이 호수는 또한 다카르랠리의 결승점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음료수에 손을 뻗다가 우연히 아래로 스크롤을 하게 되고 마음에 드는 새로운 목적지를 발견합니다. 2분 동안 둘러본 후에 내향적인 사람에게 천국이 될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트리스탄 다쿠냐 섬은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영구 정착지가 있는 활화산입니다.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 2,900km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먼 이웃 사촌이죠.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케이프타운에서 배를 타고 6일 동안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섬에 발을 들여놓으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고 티켓 판매는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문명으로 돌아가 볼까요?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은 꽤 텅 빈 곳처럼 보이는데 저건 거대한 손인가요? 이 지역 예술가의 작품은 전봇대만큼 키가 큽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낙서를 남긴 관광객들 때문에 조각상을 문질러 닦아야 합니다. 아직 갈 곳이 많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와,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의 화산 안에 새가 있는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독수리가 인간의 지혜로운 스승이라고 믿는 지역 부족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독수리요. 누구나 방문할 수 있지만 새를 보려면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야 해요. 물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산호와 물고기 외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겠지만 여기 있어요. 칸쿤 수중박물관에는 총 500개의 조각상이 있으며 3개의 갤러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국 조각가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박물관의 아이디어는 다이버들에게 멋진 대체 목적지를 제공함으로써 근처의 산호초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물에서 잠시 나왔다가 다시 뛰어들어 보죠. 수심 19m 지점에서 일하고 사는 연구원들인 것 같네요. 플로리다 키스의 아쿠아리스 헤비타트 수중 과학 실험실입니다. 아쿠아노트라는 별명을 가진 과학자들은 연구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곳에서 10일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건 거대한 미키 머리가 틀림없어요. 이것은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 가장 큰 미키이며 약 1000개의 주택용 태양 지붕 시스템을 갖춘 태양열 농장입니다. 공원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덜 유명한 곳을 가봐요. 크리프톤 F 매크린틱 주립 야생구역은 이름이 좀 길죠?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평범한 국립공원처럼 보입니다. 확대해서 주변을 살펴보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빼고요. 우와, 저건 사람 크기의 파리인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북쪽 능선 너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멀리요. 불칸의 왕좌라고 불리는 소형 원추 화산 근처에 물방울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캐년 주변의 사막에는 붉은 수확개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맨 땅에 둘러싸인 개미 둥지들의 모습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개미의 라스베이거스라고 부릅니다. 지구 반대편 영국에는 마치 공룡 한 마리가 뉴워크 온 트렌트에 있는 볼더톤 게이트를 무심히 지나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티렉스인가요? 더 자세히 보면 저기 물에 있는 것도 공룡인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요. 알고 보니 그건 공룡이 아니라 프랑스 루아르 강가에 있는 거대한 뱀의 뼈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날씨와 물 높이에 따라 매일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뱀은 이런 뼈대가 없어요.
이건 이것을 만든 중국 화가가 생각한 뱀의 모습이에요. 아프리카를 다시 방문해보죠. 땅에 있는 이 거대한 나선형은 뭐죠? 비밀 메시지나 일종의 포털인가요? 수세기 전에 고대 이집트인이 남긴 걸까요? 사실 2007년에 만들어진 사막의 숨이라는 예술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92,900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아이디어는 정신상태로서의 사막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상태가 사막화된 지 한참 됐는데요. 수단 앞바다에는 구글 어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난파선 중 하나가 있습니다. 2003년에 침몰한 볼리비아 화물선입니다. 동쪽으로 좀 더 가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260개의 신비한 돌 삼각형이 있습니다. 역시 돌로 만들어진 불스아이 쪽을 가리킵니다. 조금만 더 스크롤하면 두 개의 두툼한 벽이 있는 사막의 문도 볼 수 있습니다. 성문의 목적은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저기 땅에 있는 거대한 건 이상한 바퀴인가요? 요르단에 있는 이것들은 디자인이 모두 다릅니다. 그중 일부는 동짓날의 일출과 일직선이 되는 바퀴살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검은 사막의 바퀴가 약 8,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도의 케랄라 상공을 비행할 때 거대한 독수리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새 조각상으로 볼링 레인만큼의 높이에 피사의 사탑만큼 길어요. 새의 이름은 자타유이며 여성의 보호와 명예, 안전을 상징합니다. 다음 지점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섬은 필리핀 루손섬 타알 호수의 화산섬에 있는 분화구 호수에 있습니다. 캐나다 누나부트 영토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지는 섬에 있는 호수에 있는 섬, 그 섬에 있는 호수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고 심지어 이름도 없어요. 구글 어스 팬들이 발견했습니다. 가장 춥고 건조하고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남극 대륙 역시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숨기고 있을 거예요. 주첼리 여기에 있는 이 귀여운 녀석처럼요. 멸종한 메갈로돈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물고기로 오늘날 바다에서 가장 큰 상어보다 약 3배나 큽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의 해안에서 메갈로돈의 화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밝혀진다면 획기적인 발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극 북쪽에는 또 다른 바다 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검은 구멍이 혹시 크라켄일까요? 그것은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해안의 선원들을 겁주곤 했어요. 그것이 목격되지 않았던 수세기 동안 남극 대륙으로 이동해 갔을 겁니다. 아마도 대왕 오징어에서 영감을 받았을 테니 불가능한 건 없어요. 구글어스의 일부 위치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흐릿하게 보입니다. 스페인 알메이라에 있는 오렌지 나무 마당처럼요. 네모난 마당에는 행정실과 법원 청사가 있습니다. 최초의 오렌지 나무는 15세기에 이곳에 심어졌습니다. 마당을 직접 방문할 수는 있지만 구글어스에서는 볼 수 없어요. 구글이 왜 그리스 코스 섬에 있는 코스 국제공항을 흐릿하게 보이도록 결정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섬은 특히 여름철에 방문객이 많은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모루로아 섬의 절반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흐릿합니다. 이 섬은 핵실험 장소였기 때문에 어쨌든 방문할 수 없어요. 호주 해안의 샌디 아일랜드는 2012년부터 구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1700년대 후반에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 발견되었고 200년 동안 지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주 과학자들은 그 섬을 찾기 위해 항해에 나섰는데 그들이 발견한 건 맨해튼 크기의 섬이 아니라 망망대해 뿐이었어요. 처음에 섬을 지도에 올린 지도 제작자들의 실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